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요, 우려했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과거 사례를 들어가면서 시장 전망을 해왔는데, 통계라는 것이죠. 과거에 통계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였더라라는 것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죠. 통계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뭐 믿을 거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방법은 분석밖에 없잖아요. 그 분석은 곧 과거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근 미국 증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 밤에도 말입니다. 시장 아침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 초에는 상승 출발했어요. 일단 그 고용 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어 왔더라면 지난 밤새 나왔던 고용 지표는 좀 둔화했거든요. 신규 고용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조금 둔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말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 호재를 찾아요. 그러니까 오를 만한 재료만 찾습니다. 이래서 오를 거야, 저래서 오를 거야 하면서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7월 장은 어떻습니까? 골디락스 장세다 그랬잖아요. 차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아주 좋은 상태.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연착륙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그죠?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런 강세장이 7월에 착 나타났단 말입니다. 8월장 접어들면서부터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런 고용 둔화라는 호재는 뒤로 빼고, 아니 보니까 말이야, 그 고용은 조금 둔화됐어도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둔화된 것 같지는 않고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어.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도 하락했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막 찾으려고 들어요. 그건 뭡니까? 나 팔고 싶어. 차익 실현하고 싶어. 그 얘기입니다. 차익 실현에 빌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악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읽을 때. 사람은, 그, 감정의 동물이고, 그래서 흥분합니다. 시장이 막 과열돼서 움직여도 과열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놓치면 못 잡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느꼈던 그, 영끌 투자 말입니다. 지금 집 못 사면은 평생 못 살 것 같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꼭지에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좀 일찍 산 사람들은 좀 남았겠지만, 뒤늦게 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팔아도 못 갚아요. 그래서 이제 깡통주택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한없이 오를 것 같아서 빚내서 들어갑니다. 이번에 못 먹으면 죽어 그러고. 과거에도 보니까 뭐 이 과열을 됐을 때 돈 벌더라 뭐 이러고 봐.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신용융자가 뭐 20조가 넘어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탁금도 폭증을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그건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긴 합니다. 코로나 때 정부 지원 정책 뭐 또 돈 풀기 정책에 의해서 시중에 많이 풀려 있어요. 저축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죠. 그 돈이 이제 수익을 쫓아서 막 몰려든 거죠.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2차 전지주들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그죠?
2차전지점들 이런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에코프로가 불을 땡긴 거예요. 아니 세상에 14배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1년 동안 1년에 지금 올해 들어서 말입니다. 14배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10만 원짜리가 150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5배 오른 거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죠. 예.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광분을 했죠.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익은 챙겨야 내 것 된다. 챙겨야 내 것이거든요. 수익 계산상으로 100번 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빠져버리면은 옛 생각나서 못 팔잖아요. 옛 시세 생각나서 못 팔잖아요. 그래서 깡통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중에 돈이 좀 넘쳐나다가 보니까 돈이 막 어느 이 테마 섹터로 그냥 쏠림 현상이. 그래서 요즘 테마성 장세라고 그죠? 2차전지가 불어긴 이 유행, 예, 바람입니다. 근래 이제 뭐 초전도체라는 것이 초전도체 이게 지금 사람들을 또 흥분시켰죠. 사실 초전도체 어젠가요? 어제 TV에서 KBS에서 쫙 한번 짚어주더라고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초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노벨 과학상은 따놓은 당상일 거고요. 그죠? 초전도체. 근데 아직 여러분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한 15년 전에 황우석 사태, 예, 20년 전이군요. 예, 기시감이 들었어요. 그때 온 나라가 흥분을 했죠. 우리나라가 부자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실망감 얼마나 컸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울렸잖아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당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한 사흘 상가 치고 난리를 치더니 이렇게 폭샥 빠졌습니다. 꼭지에서 물린 사람들만 거래량 터진 날 보십시오. 언젠가. 이 파워로직스만 하더라도 거래량 터진 날 13,000원 가까이까지 갔어요. 꼭지가.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그죠? 그게 어디 얼마에 끊었어? 7,000원. 한톤 막 나는 거 아주 순식간입니다. 예? 이게 시장이다. 이게 시장이다. 사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욕심이 화를 부른다. 수익 나면 챙겨라. 우리 사실 여러분 그저 SKIT 50% 수익 청산했잖아요. 응? 여기 7만 원 매수해가지고 급등 후 꼬리 내리고 흔들리니까 팔아야죠. 뭐 50% 기념으로 팔아버렸어요. 40% 수익 중인데 아직 가져갑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챙겨야 내거든요. 이거 2차전지 붐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 아닙니까? 오르는 놈입니다 했죠. 수혜주 중에. 저는 뭐 SKIT 조금 더 할 거로 봐요 앞으로. 왜냐? 얘가 상장 당시에 가격이 있잖아요. 예, 상장 당시 25만 원까지 찍었어요. 이제 움직임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상장 시초가가 얼마인데 상장 시초가가 이게 이제 상따로 시작을 했잖아요. 20만 원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공모가가 15만 원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직은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기 과열이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뭐 내가 안 산다고, 예, 안 판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장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이렇게 정강후약에 음봉을 만들면서 4일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4일째. 다우는 3일입니다만은 뭐 S&P 500이나 이런 종목들은 4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보면 중요한 게 이 21선이 생명선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21선. 21선은 이겁니다. 빨간색 선. 빨간색 선. 요거. 그래서 제가 좀 굵은 색으로 했죠. 빨간색. 피를 생각할 수 있게. 이 생명선이 꺾이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봉이 생명선 아래로 내려오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생명선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S&P 500. 그죠? 또 추세 강도를 얘기하는 MACD, 예, MACD 차트에 예? 하락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약세장으로 접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통계는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동시켰다고 그랬죠.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던 일본이 이제 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이제 국채금리 상한선을 올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그래서 1%까지도 갈 수 있다. 범위를 열어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바로 급등을 했죠. 일본 국채금리 10년물이 빵빵빵 뜨거잖아요. 아니 0.4%대 하던 일본 국채금리가 0.47, 뭐 0.4, 지금 0.65, 어이구 급등을 했어요. 1%까지 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1.0까지 간다는 얘기. 자, 그럼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한 게,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안 올리면서 버텼던 게 이제 간신히 조금 0.25%까지 허용을 했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0.25. 이게 이제 작년 말에, 그러면서 그때 일본 국채 금리가 빵빵 떴어요. 그러면서 0.25 했던 것이 0.6, 5 이상으로, 예, 올라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0.5를 허용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0.4대 하던 것이 0.6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1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까지. 이때를 잘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왜 중요하냐? 일본이 이제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그랬죠. 저금리의 일본 돈을 해외에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합니다. 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근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캐리 트레이드 했던,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미국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회수에 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악재가 될 수 있다, 하락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일본이 작년 말 그리고 이번에 금리를 뭐 실질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올린 거랑 같은 효과죠. 변경한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어떤가 봐요. 작년 말에도 일본이 뛰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튀었어요. 그죠? 튀었고요. 이번에 일본 올리니까 미국도 올랐어요. 지난 밤새는 조금 밀렸습니다만 아마 일본이 계속 오른다면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을까요? 한국 국채 10년물을 봐요. 이때 한국 국채도 올랐어요. 그죠? 짱 올랐죠?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이번에도 오르잖아요. 그죠? 올랐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때 증시는 어땠을까? 일본 니케이를 봐요. 거꾸로 가죠. 금리 올리니까 작년 연말에
일본 증시 부르륵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올리니까 어때요? 빠지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세요. 어찌 되나? 자, 이제 며칠 빠진 거 가지고 다 빠졌네가 아니죠. 아직 모르죠. 예. 자, 그럼 여기에 MSCI 한국 지수는요. 요거로 봐도 되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이나 뭐 이거나. 그거죠? 예. 이거죠? 예. 아, 그래요. 국내 시장 봐. 코스피. 이죠? 그죠?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럼 미국은 어때요? 미국 보자고요. 미국. 뭐 다우지수 당시 빠졌죠? 지금 어때요? 빠지고 있네. 예. S&P 500 아까 봤죠? 빠지죠? 빠지죠? 그죠? 또 뭐 21선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빠졌죠? 빠지죠? 거기에다가 또 21선 아래로 떨어졌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난 밤새 말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 폭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폭락을 했어요. 5% 가까이 빠졌어요. 4.8%. 왜 그랬냐? 미국이 지금 84%가 S&P 500개 기업 중에 84%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80개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 그래요. 예상치는 뭐예요? 예상치는 낮게 잡힐 수도 있고 높게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진정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S&P 500대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7, 8% 정도 감익됐을 것이다. 예, 감소했다고요. 이익이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정답인 거죠. 아니 예상치 10% 줄어들 거로 봤는데 8% 줄었다. 그러니까 좋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예상치를 밑으로 낮춰놓고 그거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쏘으면 안 돼요. 작년보다 못해요, 미국 기업들.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작년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보세요. 작년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올해 요만큼 올랐잖아요, 나스닥도. 네? 다우도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들 실적은 작년보다요? 안 좋다고요. 그죠? 애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애플도. 사상 최고가 3조 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주가를 시현하다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 예상치는 상회했는데 3분기 연속 매출이 감소했대래요. 3분기 연속. 근데 다음 분기도 역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이거예요. 물론 실적이 예상보다 아주 좋아졌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이거 뭐 보이지도 않네. 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예, 이게 현실이다.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들도 지난 밤새 다 빠졌더라고요. 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요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그래프를 올려드렸어요. 이런 그래프를. 자, 이게 무슨 그래프냐? S&P 500 지수 2011년 일봉입니다. S&P 500 2011년 저 8월 달 여기에 왜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 이때 S&P가
전 세계 이제 3대 신용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S&P가 이제 제일 크기도 하지만 S&P가 이렇게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순식간에 한 달 동안에 15%가 빠졌어요. 15%가. 지금 어때요? 지금 아직 이제 신용 등급 강등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과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것과 악재가 두 개가 겹쳐버렸어. 두 개가 겹쳐버렸어요. 예? 2011년 한번 볼까요? 2011년. 더 해야 되네. 2000. 더 해야 돼. 5,000을.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예, 여기네요. 여기. 2011년 8월. 이거. 이때 그림이잖아요. 제가 그렸더란, 예, 보여드렸던 그림. 장중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이때 당시 코스피는요, 2011년, 보자. 2011년. 분석이 하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예. 이때가 뭐냐면요. 유럽 재정위기 때예요, 또 마침.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죠. 당연히 그러잖아요. 한국은 항상. 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2% 빠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2160 하던 코스피가 어디까지 빠졌냐? 2000 아래로 떨어지면서 1680까지 떨어졌어요. 1680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2000선을 회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0을 회복하는데. 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버리죠. 2000에서. 그리고 2000을 회복하는데 2000만 가면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예. 2000만 찍으면 떨어졌다고요. 2000만 찍으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을 완벽하게 채우는 데는, 그러니까 안착을 하는 데는 여기 2013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고서야 이제 2000 위에서 좀 돌았어요. 그랬던 경험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조정장 하락 약세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욕심이 화를 부른다 말씀을 드렸고요.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 시황 투자 전략, 막 훑어보세요. 훑어서 매일 아침 한 2분이면 충분히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김영균 대표의 시황관이 어떻구나, 뭘 지금 초점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루 종일 일어난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 집중 조명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이 8월 달은 월가에서 나온 통계예요. 장기간에 거친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월가에서 8월 달은 1년 중에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내는 달이래요. 그러니까 8월 달은 빠지는 확률이 아주 높았던 달이다 이거예요. 8월, 9월이.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접어들면서 3분기에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는 또 12월 연말장이 기대되면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8, 9월 달이 또 안 좋다. 이것도 또 과학입니다. 통계니까 말이죠. 예. 특별한 재료가 별로 없고, 네. 이제 기대값도 사그라들기 때문이죠.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뭐 오르면 챙겨라. 우린 챙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SKIT 챙겼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전망은 좋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더 좋다. 조정받으면 또 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점유율,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난 시장입니다. 앞으로 차는 전부 다 전기차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보급률이 낮아요. 투입 단계입니다.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 에코프로가 말입니다. 에코프로가 15배, 14배나 오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실적이 지금 향후 미래 실적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연초에 10만 원, 6천 원 했던 것이 153만 9천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더 갈 거라고 또 사고 있다는 것은 무리수다. 여기서 사봐야 10% 먹기 힘들다. 제 생각이고요. 현재가 117만 4천 원입니다. 버블 아니겠느냐, 버블. 이 버블이라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와 삼성전자 두 개를 놓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PBR. 네? BPS. BPS. 주당 순자산가치. PBR은 뭐, 예. 주당 순자산가치를 제가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에코프로가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하고 급증하고 있는 건 맞아요. 1분기에 뭐 당기순이익이 뭐 4천억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까? 근데 이 종목이 뭐 영업이익률 뭐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10%도 안 돼요. 그리고 BPS 주당 순자산 가치 6만 6천 원입니다. 6만 6천 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한번 봐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주식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얘는 요즘 실적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예, 뭐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지고 안 좋기는 하지만 얘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주당 자산 가치입니다. 5만 1,500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현재 주가 얼마예요? 네? 삼성전자 현재 주가 7만 전자 깨졌잖아요. 6만 원대잖아. 얘는 에코프로는 150만 원대예요? 이 6만 6천 원이나 5만 1천 원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그럼 2차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마일까? LG 에너지 솔루션. 얘 실적도 좋잖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뭐 급등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순이익 뭐 5,600억, 6,300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7%입니다. 에코프로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근데 얘 순자산 가치 8만 4천 원 정도입니다. 8만 4천 원. 8만 4천 원 정도인데 주가 얼마예요? LG엔솔 54만 원이에요. BPS가 에코프로보다 더 높은데 주가는 에코프로의 2분의 1도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예. 반 되려면 한 65만 원 돼야 되니까. 60만 원 돼야 되니까. 이런 상태다. 그렇다면 에코프로는 과열, 버블이 끼어있다. 이렇게 또 종목별로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은 채권 발행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채권 금리가 높아져야 되죠. 거기다가 일본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투자에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주느냐 이거야. 미국이 지금 올해 들어서만 뭐 지난달인가요? 어렵게 부채 한도 상향 조정돼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만 국채 발행을 1조 1,300억 달러를 한대요. 1조 1,300억 달러. 근데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 정부 자금이 있으니까. 그 사줄 자 중에 중국하고 사이는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급히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달에 중국으로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회수에 들어간대 오히려. 예? 그럴 환경이래요. 그럼 누가 사줄 거야? 미국 내에서 받아줘야죠. 물론 미국 내에서는 충분히 미국 내에서 소화 가능하다라고 해요. 가장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소화하는 데는 자신 있다. 예. 현재 금리도 뭐 4% 전후고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자가 많으면 이 금리는 떨어질 텐데 사자가 별로 없으면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세계 금융시장 환경이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조정장 길어질 수 있어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하락 조정장에도 수익을 내는 행복한 우리 방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자, 제가 어제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추석 연휴가 그 10월 2일 날 월요일 하루 연차 내면 6일이다 연휴가 10월 3일까지 9월 28일부터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한번 가자. 그 목표로 한번 우리 뛰어보자. 예. 그러니까 이제 8월 물이고요. 9월, 10월 물까지 한번 예. 수익 전략 잘 세워서 가자 이겁니다. 우리 회원방에서 어느 회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비즈니스 타고 가요 이러셨어요. 예, 비즈니스 타고 가면 더 좋죠. 비즈니스 타고 가려면 돈 좀 더 벌어야 되나요? 자, 10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 8월 물 얼마 벌었어요? 이제 만기주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진짜 백이죠. 한 주 동안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 방 지금 물려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아주 자신 있고요. 여러분들 만기주 솔직히 말해서 잘 들어오시면 하루 이틀 만에 회비는 그냥 빠져요. 별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하루에 얼마씩 버나. 그죠? 예.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 가는 목표로 요즘 뭐 추석 명절 집에서 안 세잖아요. 우리 집도 안 셉니다. 제가 4대 장소인데 추석은 안 세고 설하고 제사만 지냅니다.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룰을. 같이 한번 가시자고요. 같이 한번 가시자. 기분 좋게 한번 가시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그림도 한번 제시했을 겁니다. 선물지수 일봉입니다. 이런 추세대를 쫙 하면서 여기서 지지 받냐 못 받냐 받냐 못 받냐 그래서 340, 340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이랬죠. 지금 우리 뭡니까? 선물지수가 현재 몇 포인트입니까? 선물이 342.30이에요. 342.30. 월요일 날 아마 요 자리 또 테스트 받을 것 같습니다. 340 지지되냐 안 되냐. 밀리고 떨어지면 말입니다. 추세 하락 갑니다. 쌍봉의 추세 하락이에요. 모양 미워집니다. 요 조정 너무 짧아요.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 장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잘할 땐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제 수익 잘 낼 때 2,900만 원도 한 달에 냈던 경험이 있고요. 2020년 3월이었어요. 21년 5월에는 1,900만 원도 냈잖아요. 2천만 원 돈 막 한 달이면은 벌기도 해요. 예. 요거는요. 21년 10월입니다. 790만 원. 막판에 한 1,500만 원을 까먹어서 그렇지 여기도 2천만 원 넘게 올렸었어요. 장중에. 그래가지고 막 흥분했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복수했잖아요. 2,100만 원. 그죠? 예. 만기 날 손해 났던 거 바로 복수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1,800 했잖아요. 그죠? 작년 5월.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590인데 올해 8월은 지금 어때요? 올해 8월은 이거 지난주에 366이었네.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366이었는데 요번 주 되니까 일주일 만에 또 늘어가지고 485네. 이래요. 네. 아마 작년 8월보다 올 8월이 훨씬 좋은 성적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ELW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오랫동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오랫동안. 왜? 중간에 충격받고 못 이겨내고 다 떨어져 나가요. 손 털어요. 10년 넘도록 일반인들이 ELW 매매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은 그 또한 통계가 되고요. 그 또한 과학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예? 추석 때 거기 저 해외여행 한번 가보시자고요. 해외에 예? 추석 때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다 같이 기분 좋은 추석을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 아주 기분 좋은 추석. 한 뭐래?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월요일 아침 일찍 들어오세요. 바로 회비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장 정말 좋습니다. 물러갑니다.